1909년 10월 26일 해울빈역에 울려 퍼진 세 발의 총성. 이토 히로부미는 쓰러졌고 한 청년은 역사의 전면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선의 독립을 위해 거세 나선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총성이 발사된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동양 전체의 미래를 건 거대한 평화의 비전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왜 죽음을 무릅쓰고 한 명의 적을 저격하면서까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총성 뒤에 가려진 안중근의 진짜 메시지를 찾아 나섭니다. 안중근은 1879년 황해대에서 태어나 개화기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는 서양 열강의 침략과 일본의 팽창주의로 인해 동양 전체가 위협받는 현실을 목도하며 단순한 한반도의 독립을 넘어선 더 큰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조선의 비극이 동양 전체의 비극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그의 거사 역시 이토 히로부미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이토가 상징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에 대한 경고였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아시아 침략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아가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핵심 설계자였습니다. 안중근은 이러한 이토의 행보가 동양 삼국의 공존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연해주에서 의병을 이끌며 국제 정세를 깊이 고민했던 안중근은 외교와 군사력만으로는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9년 해올빈에서 이토를 향해 총을 겨누기에 이릅니다. 거사 후 체포된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집필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입니다. 이 책에서 안중근은 단순히 이토를 죽인 이유를 넘어 미래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놀랍게도 오늘날 유럽연합의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각각 독립국가로서 서로 대등하게 존중하며 공동의 기구를 만들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중근이 제안한 동양평화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동양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상생공존의 원칙. 둘째, 공동평화회의를 조직하여 분쟁을 중재하고, 셋째, 공동은행을 설립하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외세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합군을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이 이러한 평화의 길을 걷지 않고 침략의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 스스로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순국했지만 그의 사상은 오늘날 동아시아가 직면한 갈등과 분쟁 속에서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그의 옥중저서는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지식인의 치열한 고민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염원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역사적 갈등과 영토 문제로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아시아는 100년 전 안중근이 꿈꾸었던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단순히 한 개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던 민족의 아들이 인류 보편의 평화를 위해 던진 위대한 질문이자 아직 풀지 못한 동아시아의 숙제입니다. 그의 총성이 울린 지 100년이 넘었지만 진정한 평화를 향한 그의 비전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비전에서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채널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